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25년 38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지난 한 주, 그러니까 38주차죠. 이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는지, 또 그 급등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요, 단순히 이 종목 올랐다 이걸 넘어서 이 보고서 속 정보를 통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읽어보는 거고요. 또 특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진짜 상승 동력이 뭐였는지 함께 파악해보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종목들이었을까?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이 보고서는 그 주간 등락률 20% 이상, 그리고 또 일본 기준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 이런 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상위 14개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물론 증권사마다 집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특정 테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바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 분야였죠. 이쪽부터 한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이번 주 급증 상위권에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 선두에 선 종목 중 하나가 3위에 오른 로보스타네요. 주간 상승률이 무려 47.89%였고 목요일에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거래 대금만 봐도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장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로보스타는 정말 여러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건 기본이고, 최근 가장 뜨거운 지능형 로봇이란 AI 테마까지 모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장 엔진이 그냥 동시에 막 돌아가면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린 거죠. 단순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긍정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엮여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 로봇 테마 안에서도 보니까 상승 배경이 조금씩 다른 모습이 좀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7위에 오른 로보티즈. 이 종목은 주간 36.20% 상승했는데 특히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래 대금도 1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엄청났고요. 네, 로보티즈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촉매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물론 지능형 로봇, AI 테마라는 큰 흐름을 탄 것도 맞습니다만 자체 개발한 로봇은 있잖아요. 그 로봇 핸드. 이걸 오픈 AI 같은 잠재적인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한테 선보였다. 이 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는 거죠. 기술력을 시장에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 이런 걸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한 겁니다. 기술력 공개가 시장의 기대감하고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군요. 반면에 8위 한라캐스트. 이건 주간 35.42% 상승했고 월요일에 상한가 갔는데 이건 조금 다른 맥락 아니었나요? 이 종목도 거래 대금 1조 원 넘긴 했는데 로보티즈랑은 상승 동력이 좀 달라 보여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역시 로봇 AI 테마 강세 분위기 탄 거 맞아요. 근데 핵심 동력은 좀 다르죠. 과거에 이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했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새롭게 부각된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과거 이력이 재조명된 거죠. 그래서 테마 내에서 약간 숨겨진 수혜주, 이렇게 인식된 측면이 강합니다. 같은 로봇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상승 스토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죠. 확실히 그렇네요. 네, 같은 테마라도 투자자들을 반응하는 지점이 조금씩 달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로봇이랑 AI 열풍이 워낙 거셌지만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기술주 외에도 투자자들 시선이 집중된 또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이 키워드가 이번 주 제약 바이오 주가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중심에 유기지 두치바이오가 있었죠. 주간 39.04% 상승, 특히 금요일에만 11% 이상 오르면서 아주 강하게 마감했고 거래 대금도 1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비만 치료제, 요즘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근데 G2G 바이오 급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마운짜로 아시죠? 네네. 이게 지금 풍기 현상을 빚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G2G 바이오가 과거에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관련 기술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다시 부각된 겁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은 혹시 관련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반영한 거죠. 시기적으로 투자자들 관심 끌기에는 충분한 재료였습니다. 아, 과거의 계약 사실이 현재 시장 트렌드랑 딱 맞물리면서 재평가받은 셈이군요. 이 비만 치료제 테마는 9위 일동제약에도 영향을 미쳤죠. 주간 32.09%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주중 내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동제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움직였다고 봐야죠. 특히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는 베나다파립이라는 PARP1 억제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형태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GLP-1? 네, PARP1 억제제는 항암제 관련이지만 이 GLP-1은 직접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이죠. 이런 신약 개발 모멘텀이 비만 치료제 테마와 맞물리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GLP-1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걸 또 먹는 형태로 개발 중이다. 이 점이 시장의 기대를 모았겠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13위. 한미약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주간 21.42% 상승.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좀 강해졌는데요. 한미약품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훈풍도 있었지만요. 더 직접적인 건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예요. 그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단이 한미약품 독립경영 반대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이나 경영권 향방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슈가 때로는 주가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영권 관련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큰 테마들을 좀 짚어봤는데 순위권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 1위, 2위 종목을 아직 안 살펴봤네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맞아요. 1위 코롱 모빌리티 그룹. 와, 주간 상승률이 무려 63.85%였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160% 넘게 치솟기도 했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하죠. 월, 화, 수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와, 160%라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급등인데요. 단순히 코롱그룹 공개 매수 이후에 완전 자회사 편입 기대감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공개 매수 결과 발표랑 완전 자회사 편입 기대감, 이게 핵심 촉매제였던 건 분명해요. M&A 관련 기대감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160%라는 장중 상승률은 단순히 그 기대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상황에서 M&A 기대감이 딱 붙으니까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확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시장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겠네요. 2위 노을도 주간 63.08% 상승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못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전주 대비 거래량이 36배나 늘어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화요일, 수요일 상한가 기록했고요. 노을의 급등은 역시 북미랑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 이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해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게 바로 거래량 급증으로 이어진 거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견인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이 외에도 보니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았죠. 남은 종목들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4위 농심홀딩스 주간 40.8% 상승. 월요일에 상한가로 출발이 아주 강했어요. 네, 농심홀딩스는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흐름이죠. 지주사 가치 재평가. 이 흐름을 탄 경우입니다. 그동안 좀 저평가받아왔다 이런 분석과 함께 소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격의 종목인데 여기에 모멘텀이 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위 프로티나는 주간 39.92% 상승. 이건 신규 상장주였죠? 네, 맞습니다. 프로티나는 상장 첫 주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특별한 개별 호재보다는 상장 초기에 투자자들이 갖는 높은 관심과 기대감,
이게 집중되면서 급등세를 보인 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10위 한싹은 주간 28.68%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전주 대비 30배나 증가했고 목요일에 22% 급등했어요. 이거 보안 관련주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안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싹이 모코엠시스라는 회사하고 N2SS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협력 소식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거죠. 11위 테크윙, 주간 28.25% 상승, 월요일부터 19% 이상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반도체 관련주죠? 테크윙은 반도체 업황,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 이게 결정적이었죠. 아, HBM 검사 장비? 네, HBM은 아시다시피 AI 시대를 이끌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이건 관련 장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HBM 검사 장비 성능 통과 소식이군요. 아, AI 시대 핵심 기술이랑 관련되니까 파급력이 컸겠네요. 12위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주간 24.41% 상승, 수요일에 20% 넘게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이유였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주당 3주를 배정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 가치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유통 주식 수를 늘려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고 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식돼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마지막 14위 다날입니다. 주간 20.54% 상승했고 금요일에 21.6%나 급등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보여줬네요. 다날은 최근에 그 해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 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내 전자결제 관련 기업인 다날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해외 트렌드가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종목들이 움직였네요. 이번 주 급등 종목들을 쭉 보니까 몇 가지 두드러지는 키워드가 확실히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잘 요약되어 있듯이 단연 해시태그 로봇 키워드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한라캐스트 포함해서 무려 6개 종목이 이 테마랑 연관되었죠.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아주 강하게 쏠렸다는 증거입니다. 6개나요? 정말 많네요. 네, 그 외에도 해시태그 AI, 인공지능이죠. 이건 역시 로봇 테마랑 함께 4개 이상 종목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해시태그 계약 관련 모멘텀, 노을이나 G2G 바이오 같은, 그리고 해시태그 반도체, 특히 HBM 관련해서 테크윙,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해시태그 비만 치료제 테마, G2G 바이오, 일동제약 등이 있었죠. 이것들도 각각 4개 이상의 종목을 움직이면서 아주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미래 기술하고 건강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해시태그 신규 상장 프로티나, 해시태그 보안 한싹, 해시태그 지주사 농심홀딩스, 해시태그 바이오 및 경영권 이슈 한미약품, 해시태그 무상증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해시태그 스테이블포인 다날처럼요. 이렇게 개별 기업의 고유한 이벤트나 특정 산업 트렌드도 주가 급등의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준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025년 38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뜨거웠던 지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요약해보면 로봇, AI, 반도체 같은 기술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쪽으로 자금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동시에 M&A, 신규 상장, 계약, 경영권 이슈 같은 개별 기업들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특정 테마, 특히 그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 분야하고 건강 관련 분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현상이 단순히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정말 거대한 산업구조 변화를 예고하는 장기적인 흐름의 시작일까? 이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AI 테마의 강세가 그냥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산업과 일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그런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즉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본인만의 분석을 더 깊이 해보시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분석의 기초가 된 데이터는 물론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가져왔지만 데이터 자체의 오류 가능성이나 완전성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